아니, 지난 시간 때에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이 육경 중 수다. 육경 중에 어떤 아까 육경 시, 서, 예, 악, 춤추, 주역 이걸 육경이라고 한다 했죠. 그 중에서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또 혹자는 주역을 삼현지 관이다 이런 말도 써요. 여기서 말하는 삼현은 대개 이게 현학이죠. 현학. 가물현자. 참 이해하기 난해한 그 책. 그게 뭡니까? 노자 도덕경, 장자의 남화경, 그다음에 주역을 갖다가 삼현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관이다 이게.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육경의 시서 예 다시 한번 시서 예악 춤추 주역 춤추 주역 시서 예 시서예요. 춘추 주역 춘추 주역 주요. 예, 역경이 주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또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해요. 육예지원이다. 육예지원이다. 이런 말도 써요. 육예가 뭐예요? 예악 사어 서수. 얘기, 음악, 사는 거, 활 쏘는 거, 어는 말물러자, 글서자, 숫자 하는 그 숫자. 이건 제주의 자를 쓴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도학사정만 읽지 않고 옛날 선비들은 말 타는 법, 또 활 쏘는 법, 덧셈, 뺄셈, 가감성지 하는 법, 이런 거 다 이걸 배웠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걸 배웠던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이제 제주지, 제주의 자를 쓰죠. 제주의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서라든가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은 어떤 도학의 근원처로서 얘기한 거예요. 근원으로서. 이건 이제 지역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나무로 말하자면 나무 뿌리를 도라고 말한다면 어떤 제주, 기라든가 예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과 같은 거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그루의 나무가 건강하고 큰 거목으로 자라려면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뿌리만 너무 깊게도 안 되는 것이고 지역만 너무 갖고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공부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사서삼경이나 읽고 막 그걸로만 공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역은 가장 근원이 되는 그러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런 육예가 다 주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 속에서 나온 것들이다. 말하자면 제자백과 사상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책이 주역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이 너무 이게 규모가 크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설명했듯이 갑자기 머리 숫자가 생각이 안 나네.
아, 머리 숫자. 그렇지. 이거 지울 수도 없고. 여기까지 지금 둘이 쓰지. 공부하라고 답이 나오네. 선생님이 머리숫자 그러셔서 아, 백수라는 말도 쓰고 호수라는 말도 써요. 회를 호자. 호수 공격이다. 백수가 좋은 말이네. 예. 이 주역이라고 하는 이 책이 백수들이 너무 이게 방대하고 또 깊이가 있고 심오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휜머리가 되도록 그냥 글을 읽는다는 얘기예요. 글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어디 한 번, 두 번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주역이라고 하는 글이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새로운 맛을 느껴요. 계속 새로운 샘물이 솟는 것처럼 느껴요. 어제 읽고 오늘 똑같은 글을 오늘 읽어도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생생지우역이에요. 생생지우역. 그러니까 이 뜻은 어렵다는 뜻도 되지만은 그만큼 즐거이 연구할 수 있는 책이 또한 주역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제가 서설이 길었습니다만은 여기 책을 읽으면서 나가는 것도 또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읽으면서 글자의 뜻을 이렇게 해득하고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맨 처음에 뭐냐면 주역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 주역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보크이 씨가 괴를 그리고, 그죠? 주나라의 문왕과 그의 아들 주공이 보크이 씨의 괴에 대해서 괴사와 효사를 붙였고, 여기 괴사는 문왕이 붙인 거고, 효사는 주공이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춘추 시대의 공자가 보충 설명, 이게 12기입니다. 함으로써 완성되었다. 그러나 책 이름을 누가 주역이라고 지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으며 그 뜻도 다양하다. 우리가 주역할 때 이 주자가 두 주자예요. 굳이 이 주라는 글자를 파자를 하자면은 요게 덮을명자예요. 덮을명자. 그리고 여기다가 기랄기자를 썼어요. 이게 뭐냐?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역도가 있는데 역도가 있는데, 자, 이 역도를 주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갖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주역책이 역도를 두 갖췄다 이런 얘기예요. 두루 갖췄다는 얘기는 뭐냐면 빠짐없이 갖췄다 이런 얘기예요. 빠짐없이. 그런데 한 권의 주역책이 이 천지자연의 우리 주역책 속에는 인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사에도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천도도 있고 지도도 있어요. 천지인 삼재의 도를 이 주역책에다 갖추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두루 빠짐없이 갖다라고 하는 뜻을 이 주자로 쓴 거예요. 두루한 역이다 이렇게 해석도 되겠죠. 이렇게 해석해요.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역이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 글자를 보면은 덮을명자에 기랄기를 썼어요. 천지 자연의 이치, 저 상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한 것들로만
표현하는 것이 주역책이라는 얘기예요. 길한 것들로만 표현하는 것이 주역책이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꿀 역자예요. 변역의 이치를 갖고 있는 거죠. 변역. 그 뒤에 이제 여기라는 글자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자, 대개 우리는 주역책을 역 혹은 이 역은 성인이 지었기 때문에 역경이라는 말로 혼용해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문헌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주나라 때에 쓰여졌다는 주례 춘관 태보 편에 장 삼역직법 하니 1활 연산이요 2활 귀장이요 3활 주역이라 하였다. 이 설명했어요. 네. 이게 이제 주나라 때인데 주나라 때에 네. 삼역의 법을 관장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삼역이 뭐냐? 연산이요. 이건 연산은 하나라 때에 쓰였던 역서예요. 역서. 그러나 이제 이름이 연산이에요. 연산. 2활 귀장이요. 귀장은 은나라 때 썼던 역서예요. 3활 주역이다. 이게 주역. 이건 주나라 때 쓰였던 역이다. 사실 혹자는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연산역, 귀장역, 역이라는 글자를 붙이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연산이다. 이게 책 이름이 연산. 그리고 은나라 때는 귀장이다. 이게 그 책 이름이 귀장이었고, 주나라 때는 역이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의 연산은 하나라의 역이요. 제가 이 편의상 역이라는 말을 붙인 건데, 귀장은 은나라의 역이며 주역은 주나라의 역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주는 단지 시대적인 이름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선진시대에는 주역이라 불렸는지도 모른다. 좌전에서도 주역으로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역은 고흥자 이전, 그러니까 문왕과 주공의 글이 있고 고흥자가 여기에 해설한 12기 합해져 있다. 따라서 주역은 본문을 경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경문은 문왕과 주공의 글을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흥자의 10익은 전이라 하였다. 한대에 이르러서 주역은 존숭되어서 고흥자의 글까지를 합해서 역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우리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 역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도 주역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 주역은 그러니까 역경이라는 이 용어는 한나라 때 나온 거예요. 한나라? 예. 그러니까 한나라 때에서 말한 이 역경은 복의, 문왕, 주공, 고흥자의 글까지 포함해서 역경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역전이다라고 한 것은 정자께서 고흥자의 글까지를 경문으로 삼고 자신의 글을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럼 이제 연산, 귀장, 네. 이제 주역으로 이어지는 예. 그 시대에서 예. 주역 이전에는 시빅이 일단 없었을 거고, 예? 시빅이 없었을 거고, 없었죠. 그리고 이제 연산, 귀장할 때 예. 그거는 어디까지 기술이 되어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전해진 바가 없어요. 전혀 없고 다만 다만 8괴를 기본으로 하고 64괴의 체계를 갖췄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연산, 귀장, 주역이 똑같아요. 8괴, 64괴로서 역의 이치를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요. 순서는 주역은 건괴부터 시작하고 있죠. 근데 여기 연산은 중산 간괴부터 시작했다고. 중산 간괴. 네. 중산 간괴. 그리고 귀장은
귀장은 그 땅을 뜻하잖아요. 중지곤괴부터 첩괴를 삼았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까지 얘기가 되냐면은 이게 하나라 때 무슨 연산이라고 하는 역책을 만들었고 은나라 때 귀장이라고 하는 그 역설을 만들었고 주나라 때 그냥 역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 이미 있었다. 복휘씨 당시에 만들었던 역이 그 이름이 명칭이 역이었어요. 역. 이 복휘의 역을 그대로 계승한 분이 문왕이에요. 문왕.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복휘씨 다음에 이제 신롱씨가 나왔잖아요. 복휘씨 다음에 신롱씨가 나왔어. 이 신롱씨 때에 있었던 역이 있었는데 그 역 이름이 뭐냐? 이게 연산이라는 역이에요. 연산. 그래서 신롱씨 호를 열산시라고도 해요. 이 연산의 뜻을 취해가지고 열산시라고도 해요. 이 신롱씨의 도를 계승한 나라가 하나라예요. 하나라 때에 이 연산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복귀 신롱 다음에 누구요 이제? 황제 헌원시죠. 황제예요. 황제는 토독으로 왕이 되신 분이에요. 토독으로. 그래서 황제의 역을 귀장이라는 거예요. 이 황제의 역을 그대로 취한 나라가 은나라다 이거예요. 은나라. 그래서 이 복휘씨의 역은 복휘는 이 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뭘 보고 취한 거냐면은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취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이라는 글자를 용용자의 본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주역을 뒤에 가면은 뭐 역이라고 하는 글자 동화뱀의 뭐 상을 취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동화뱀이 아니고 용이에요. 용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왕의 이 주역책 속에는 건괴와 곤괴 속에서 용을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역 속에 용이 12마리가 있어요. 건괴에 6마리가 있고 곤괴에 6마리가 있습니다. 다 합해서 12마리 용이 있다. 1년에 12달이 있는 이치예요. 그것이 바로 문왕이 복귀시의 도를 계승했다라고 하나의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롱씨는 이 세상 이 종마물 심화물질 막성호관이다. 산에서 모든 생물들이 다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만물의 시종을 갖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한이라는 자에 산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첫 궤도 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저쪽에 나와 있는 문헌에 보면은 맨 첫 궤가 중산 가안괴 이걸 첫 궤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충청건괴를 첫 궤로 삼았고 지금 주역이 충청건괴 첫 궤로 삼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황제의 귀장력은 이건 중지곤괴를 첫 궤로 삼았다. 그럼 그 주역이 나오기 이전에는 시대를 다르게 봤다는 아니면 뭐 네? 시작을 다르게 봤다는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이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 창작한 게 아니고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 시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취한 것 뿐이다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배열이 괴상의 배열이 네. 다르고 네. 배열이 다르다는 것은 전체적인 뭔가 뜻하는 바가 이제 스토리가 달라지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해지는 건 그냥 처음이 중상관하고 중직원이자 외에는 지금 뭐 정보가 없죠. 없나 보죠? 네, 없어요. 다만 하여튼 8개를 채로 삼고 경뼈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64궤로 다 구성이 돼 있다. 그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말씀. 다 여기 나와요. 아니 어디 전해지는 어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주례라고 하는 책. 주례. 네, 여기. 이제 거기에 이제 정현이라든가 한나라 때 이런 사람들이 그 주에다가 이제 그거 설명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이제 그걸 증거로 해서 여기는 천도를 주장하고 주역은 천도를 주장했다는 뜻이고 여기는 이게 간에서 만물이 생하니까 종만물, 시만물 만물이 시작하고 마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도를 주장한 자리예요. 여기는 땅의 도를 주장한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로 말하자면은 천계어 자, 지벽어 축, 인생어 인, 예?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열리고 인생어이다. 이게 뭐 비디오 같은데 인생어이다. 사람은 인시에 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라 때의 역은 인도를 중시했어요. 하나라의 어떤 제도라든가 문물들을 보면은 인도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 때는 인월달을 첫 달로 삼은 거예요. 인월달. 여기 하나라. 인생을 여기 인월달을 새로 삼은 거예요. 하나라는. 은나라는 땅의 도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은나라에서는 축월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섣달이죠. 12월달을 첫 달로 삼은 거예요. 새해, 첫날로 삼은 거예요. 주나라는 자월달로 세수 삼았어요. 자월달. 천도를 중시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공자는 어느 때뿐이에요? 주나라 때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공자께서 그 제자인 안자가 나라 다스리는 방도를 물으니까 공자가 여기서 하나라의 때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공자는 주나라 때 사람인데 주나라 때 사람인데 하나라의 때를 따르는 것이 바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하짓이 의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공자가 당시에는 주나라 치세인데 주나라의 제도를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근데 다른 건 다 주나라의 제도를 따랐어요. 근데 이 때만큼은 하나라의 때를 따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이게 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자는 인도를 중시한 거예요. 인도. 이제 주나라가 망하고 나서 진나라가 들어섰을 때 잠시 진나라는 해월달을 세수로 삼았어요. 해월달. 해월달은 우리 단군 조선시대 때에 새해 첫 달로 삼은 그 달이에요. 10월달. 요즘으로 말하면 10월달이에요. 우리 저 개천절 10월달을 상달로 삼아가지고 되잖아요. 상달이라는 게 뭐냐면 첫 달이라는 뜻이에요. 첫 달.
그러니까 단군 조선 때에는 해월로 세수를 삼았지만은 그러나 진나라는 이제 곧 망했죠. 아마 진시황이 해월달 삼는 데에는 아마 단군 조선 시대 때에 그 당시는 거기가 아마 세상의 중심지였을 거예요. 단군 조선 시대 때도 그때는.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 단군 시대에 제도를 따른 거겠죠. 세수법을 따른 거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진시황은 곧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섰어요. 한나라 초창기에는 그냥 진시황 제도를 따랐는데 한무제 때 동중서의 건의에 의해서 인월달을 다시 세수로 삼았어요. 그냥 유교를 국교화하고 유교를 다시 국교로 부흥시키고 그리고 인월달로 세수를 삼은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월달을 세수로 삼죠. 그렇죠? 이것은 다름 아닌 공자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역사상은 철저하게 천지 자연의 이치를 사람이 거기에 부합해도 천인 합일 사상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인사이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나라 때에 나온 역이라는 게 있어요. 또 역경 말고 역우이. 우이는 이제 경도 우이도 하듯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역경은 문왕과 주공의 글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갖고 해석하는 게 역경이고 역우이는 뭐냐? 이제 역에 관련해서 파생대에 나온 여러 가지 이론들, 예를 들어서 괴기법이라든가 괴기론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음양 오행 사상 뭐 그런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역을 갖다가 또 다른 부분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책을 역우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역우이는 경도, 위도와 같은 개념으로 주역 전체를 경이라 한 것에 반해서 우이라 명명한 것이고, 그러니까 경도는 불변이잖아요. 우이도는 가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역이라고 하는 것이다. 송대의 정자도 자신의 해설서를 또한 역전이라는 것이 좋은 예다. 자, 협의의 자의에서는 주역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주자는 여기 주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주자는 이제 호가 회암이라고도 하는데 정자를 사숙한 분이에요.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연평 선생의 제자예요. 주자가. 자, 주자는 본의에서 주는 대명이요 역은 서명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는 대명이요 역은 서명이다 라고 하고, 그 괴는 본래 복희씨께서 그리신 것으로 교역과 변역의 뜻이 있으므로 역이라 말한 것이고, 그 글은 문왕과 주공이 쓴 것이므로 주라 붙인 것이다. 즉 주역은 주나라 시대에 지어진 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주자의 주역의 같은 이 같은 설명은 아마 공영달, 여기 공영달은 공자의 32세손이에요. 같은 공씨죠. 32세. 예. 이 공영달은 주역정의에서 주역의 주를 취한 것은 이제 주나라가 여기 기산이라고 하는 땅에서 발행했어요. 기산. 우리 주역에 보면은 기산에 대해서 몇 번 나옵니다. 기산 땅에서 이름을 취했고, 역은
변화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이름이요 고치고 바뀌어지는 것을 달리 일컫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영달 선생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주라고 하는 것을 주나라의 주자의 뜻으로 설명하신 점에 아마 착안해가지고 주자도 이와 같이 설명을 하신 것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역은 시대를 초월해서, 아니 이게 주나라의 책이다, 주나라의 역사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의 역사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글 내용도 되게 보면은 은말 주촉,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 시대를 배경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점서의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역사서가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주역책은 지금도 우리가 주역책을 주나라 때의 책으로만 여기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소중하게 이 주역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꼭 대명이요 서명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자 주역이라는 의미를 주나라의 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시대에 국한해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공자는 여기 글 내용을 보면 역지우이서야, 여기 역지우이서야라고 하는 책은 주역이라는 책이 이런 뜻이에요. 주역이라는 책이 불가원이요 멀리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까이 두고서 주역을 대해야 되는 것이지 저만큼 멀찌감치 내다보면서 주역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 속에 가깝게 이렇게 주역을 공부해야지. 그래서 불가원이라고 했고, 무의도야 그 역도가 누천이라, 거듭 누자 옮길 천자, 계속 옮겨지는 걸 누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박필역자의 뜻으로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동 불거하야, 변동하고 어느 한 곳에 잠시도 머무르질 않아요. 그냥 계속 움직이지. 그리고 주류 육허하야, 주류 육허는 육허에 두루 흘러. 육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역에는 이제 6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6자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자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육허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 효가 지금 들어서 있어요. 이 효는 우리 눈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 효를 육획이다, 그걸 획자 써가지고 육획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여기 주역은 기본적으로 육획이 6자리 육허와 어떻게 사귀었느냐 이 관계를 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곳에 도가 행한다. 사람도 우리 천자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허곡이 아니라 공곡. 그렇지. 허당이죠, 그럼. 공곡. 허당. 수청이다. 빈 골짜기에 소리를 전하고, 골짜기가 비어 있으니까 소리를 치면은 그대로 소리가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빈 방에서 이 소리 듣는 것을 익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방 안에 물건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천도가 이 몸에 그대로 간직되려면 이 몸을 비워야 되는데 빈 골짜기에 소리를 전할 수 있듯이 내가 천도를 이 몸에 간직하려면은 예?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여기다가는 이제 주류 육허라고 하는 빌어자를 갖고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이 역도를 공부하는 게 사람이니만큼 사람이 마음을 깨끗이 비운 속에서 도가 거기서 흐른다는 얘기예요. 깃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동 불고하야 주류 육허하고 상하 무상하야 강유 상역이라는 얘기예요. 오르고 내리는 것이 항상함이 없이 강과 유가 서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강이 극하면 유가 생하고 유가 극하면 강이 생하고 계속 이렇게 바뀌어지는 뜻이 역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말을 주류 육허의 이 주자와 강유 상역의 역자로 이렇게 해석해야 풀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책 비록 문자로 쓰여있지만은 불가의 전유다. 이게 불가의 전유. 전자는 법전 전자예요. 요자는 요약할 요자예요. 역도는 계속 변동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으로서 또는 그 어떤 이치를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가의 전유예요. 문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요약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변 소적이다. 오직 변해서 가는 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 주역이라고 하는 글자 뜻을 그렇게 이해하라 하는 얘기예요. 역의 의미에 대해서 정자는 역전이라는 그 서문글이 있어요. 우리 여기 여기 주역책 맨 앞에 보면은 여기 없는데 거기 보면은 역전의 정자의 글이 있어요. 서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역을 변형이라고 표현했어요. 변형이라고 정의했어요. 역은 변형이 아니 수시 변형하야 이 종도야라 이렇게 했어요. 수시로 때를 따라서 변하되 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게 정자가 역의 뜻을 이렇게 변형으로 설명했는데 근데 이게 주자가 생각할 때는 이 변형만 갖고서는 이게 뜻이 뭔가 만족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붙인 겁니다. 아마 정자 당시에는 주역보다는 역경으로 통했을지 모르겠다. 다만 주자는 변역설과 관점을 같이 하면서도 교역설을 덧붙였습니다. 변역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게 보이나 이게? 이게 이제 복귀팔교인데 복귀팔교에는 서로 상대한 궤가 다 음양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복귀팔교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음양으로 짝이 됐다. 짝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건 죽은 사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주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기서 사귐 이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귀팔교 속에는 음양이 대칭됐다라고 이걸 대대라는 표현을 써요. 대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에 교역의 이치도 있다 이거예요. 교역. 사교교자. 그리고 그냥 사귀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변화를 해. 부부지간에 서로 얼굴 보면서 함께 있다 보면은 아내는 남편 얼굴 바라보니까 남편 모습 닮아가는 것이고 남편도 아내 얼굴 바라보니까 아내 닮아가는 거예요, 모습이. 그리고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나면 저 사람 무슨 서로 뭐, 남매 지간 같아.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중생은 부처를 바라보니까 부처를 닮아가는 것이고 부처는 중생을 바라보니까 중생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역과 변형의 선이에요. 이 안에 딱 이 주자 생각에는 단지 변형만 갖고서는 이 역도를 설명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자는 여기에다가 교역과 변형까지 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기 교역은 저기 1, 2, 3, 4 써놨나 이렇게 그죠? 네. 1, 2, 3, 4, 5, 6, 7, 8로 가는 거를 예를 들어서 교역 변역으로 이해를 하고 교역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대작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부딪혀서 뭔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네. 자 여기 1, 2, 3, 4, 5, 6, 7, 8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1, 2, 3, 4, 5, 6, 7, 8이라는 숫자는 공자의 본 뜻이 아니고 소광자 선생이 붙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다 1, 2, 3, 4 했는데 5를 여기다가 안 붙이고 여기다가 5를 붙였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과 역이 지금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5를 여기다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정반대의 꾀가 이렇게 딱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음양이 대대하는 위치가 4, 5, 6, 7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음양의 대대하는 위치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역은 아까 말씀하신 듯이 영향이 짝해서 한다고 치고 네. 그 변역은 이런 그림을 갖고 할 때는 어떤 개념으로 변역을 봅니까? 여기에서 문항팔괴가 나와요. 그런 걸 예, 본체는 이거지만 용으로서 문항팔괴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볼 수가 없지만은 이제 이제 이 본괴를 복귀괴를 말하자면 이제 응용해서 나온 꾀가 문항괴예요. 그걸 변역의 개념을 하고 예, 그게 그렇죠. 교역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걸 막 보고. 그렇게만 막 이렇게 이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여기에서 본래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괴를 갖고 얘기한다면 건곤을 부모로서 얘기한다면 여기에서 서로 사귀고 함으로써 삼남 삼녀괴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여기서 변화를 함으로써 만물이 이제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변역 안에 교역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자가 말했다고 이게 뭐 물론 그래요. 예,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변역이 맞지 이게 교역이라는 건 정자가 만들어낸 근데 그런데 예. 이 정자가 말씀하셨을 때에는 변역이라고만 말씀하시다 보니까 후세 학자들이 거기 밖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변역과 교역의 이치를 누가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그것을 주자가 아무리 봐도 변역이라고 하는 이 용어만 갖고서는 역도를 설명하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더 진리에 벗어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벗어날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후학들에게 여기는 변역의 이치만이 아니고 음양이 대대하고 있는 이치만 갖고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는 교역과 변역의 이치도 함께 아울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뭐 부처님이 말 없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꼭 누가 설이 맞고 뭐 틀리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자의 이 같은 설이 좀 더 후학들에게 어떤 배움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주자는 정자의 변역설과 이제 그래서 정이천이 역을 변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만 상대적인 음양이 유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고 착종하는 음양 교호의 이치를 말하지 않았으니 역을 말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겸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후학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역도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9시 됐네요. 저녁 여기 수고하셨습니다.